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통제 가능한 영역 넓히기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번 11월 달에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이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통제 가능한 영역을 넓힌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통제 가능한 영역을 넓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한 5가지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금전적인 부분.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재정적인 부분,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제가 어떻게 돈을 통제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소박하고 작은 돈이에요. 그런 작은 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번 달 특히 요 근래도 그렇지만 이번 달에 특히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달에 수익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의 없다라는 개념이 마이너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정말 거의 없다. 수익이 일을 안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수익이 거의 없는 달이에요. 이번 달에.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없으면은 고민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새 아이의 아빠의 가장에 돈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담담해요. 네, 담담하고 조금 짜증이 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정말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재정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대출을 받은 게 없어요. 대출을 받은 게 얼마나 없느냐? 아예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이 제로예요. 네, 제로예요. 제로다 보니까 매달 내가 대출금으로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액을 가지고서도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대출이 예전부터 없었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출은 예전부터 아예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쵸? 대출. 이게 아예 없는 거네. 아예 없죠. 왜냐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아예 없어요. 대출적인 부담이 아예 없어요. 저는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돈을 빌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빌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돈이 너무 없고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할 게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작은 소액이 있어야 됐는데 그거를 저희 부모님께 빌렸고 당연히 이 돈은 은행 이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지금 갚아 나가려고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거를 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신 거예요. 자식에게. 근데 저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절대 이거 돈 받지 않겠다. 그냥은.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받은 돈은 그 이상으로 어차피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모으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받으시려고 하세요. 10만원, 5만원도 안 받으시려고 하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 존경하는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한 1, 2년 전에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생신 때였나? 그냥 쓰시라고 100만원 드렸는데 그 다음 달인가? 그 100만원을 그대로 주셨어요. 제 아내 생일이었나 하여튼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그 1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모님께 드려야 될까? 어차피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갚아드려야 될까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어떻게 티가 나지 않게 또는 티가 나더라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이거를 드려야 할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안 받으시거든요. 저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참 불평불만 많이 하고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어서 제가 그런 점도 안 닮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제가 부모님께 정말로 이거는 정말 꼭 내 인생에서 물려받아서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이 좋은 점을 되물림해주자.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 마인드를 주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은 정말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갚으려고 하는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는 대출을 받지 않고 보험도 든 게 없어요. 네, 보험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보험은 다 들지 않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있는 보험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시에서 해주는 다자녀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는 이 가족보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갑상선 암 그 수술을 했어요. 그때 좀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내심 저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거든요. 큰 걱정까지는 아니었어요. 검색해보니까 많이 들어봤자 뭐 1, 200, 2, 300 이 정도 선에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죠. 이거를 좀 기존에 있었던 통장을 뭐 한두 개 깨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 가입되어져 있던 이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을 했고 다자녀 보험으로는 저희 그 아이, 셋째 아이 특히나 우리 셋째 아이가 좀 장애가 있고 뭐 수술도 큰 수술을 했었죠. 심장 수술 2번 했었고 그리고 눈 수술도 1번 했었고 그게 불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가 전부 겪어야 했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참 대견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속상하기도 한 일이고 한데 여튼 그때도 이 다자녀 보험 시에서 지원을 해줬었던 이 다자녀 보험 혜택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게 돈을 제가 별도로 뭔가 지불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 가족보험도 그렇고요. 다자녀 보험도 그렇고 이거 다 지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별도 보험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보험을 왜 가입을 안 했냐.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 지인들도 뭐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리고 보험이 있으면은 좋은 혜택들도 있고 한데 왜 보험 가입을 안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보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축성 보험도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 이 저축성 보험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도 현재는 이걸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따로 보험을 지금 내가 이것저것 뭐 가족, 나 뭐 자녀 막 이것저것 다 든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걸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성을 현재는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보장성 보험은 모르겠는데 특히나 저축성 보험은 제가 별로 좋은 보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를 않아요. 이거를 하느니 저는 그냥 은행에다가 복리이자 개념으로 매년 그냥 다시 저축을 하고 말지 저축성 보험은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떼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금을 찾는 시기가 7년인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원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 원금이 쌓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복리이자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쭉쭉쭉 불려나가는 건데 예전처럼 뭔가 투자를 하면 고금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저축성 보험은 전혀 보험회사에 그냥 돈을 떠먹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랑 좀 다르죠. 그쵸? 보장성 보험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재 보험을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조차도 회사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은 이 보험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출도 안 받고 보험도 따로 투자한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달, 조금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달조차도 저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 힘든 그런 달이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도, 결혼 전도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여태까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힘들게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신기하겠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고민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민, 어떤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험비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힘들고 저축할 돈도 없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년에 저는 아파트로, 새롭게 건축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아파트 구매할 때도 대출금이 없습니다. 대출금이 없다 보니까 요새 진짜 금리가 엄청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다, 국민들이 힘들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힘든 점이 전혀 없죠. 예, 그거는 되게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전적인 부분.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통제 가능한 영역을 그래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 영역, 굉장히 작은 거지만 부자가 봤을 때는 정말 티끌만한 수준이겠지만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지출을 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업무 시간에 대한 통제 영역을 넓혀야 된다. 일과 시간이죠.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다 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그리고 업무 시작과 끝이라고 할게요. 업무 시작과 끝.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제가 업무를 끝내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시라고 19시라고 할게요. 19시라고 하면은 이 19시 이외에 초과되는 시간은 제로로 만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 이제 그 시간이라고 치면은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시보다 더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고 종종 있는데 그것도 앞당기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9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18시에 업무 종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가느냐? 아니요. 전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더 일찍 일했으면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일찍,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오전에 업무 시작 전에 내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카페에 가요. 그리고 출퇴근 하는 그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것들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차라리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눈 감고 의자에 앉아서 조금 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전부 뭔가 누군가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시간을 관리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무적인 이런 시간에 대한 통제 영역을 넓혀나간다. 기상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기상시간인데 제가 지금 기상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 가령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죠. 네. 이거 지금 몇 시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일까 모르겠네요. 새벽 시간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보이죠? 예, 새벽 2시 13분. 잠을 안 잤냐? 아니요, 참 잤습니다. 잠을 몇 시간 잤냐? 한 3시간 40분
4시간 정도 지금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촬영. 또는 저 이거 유튜브 촬영한 다음에 이제 책 다시 쓸 거거든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책 쓰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상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기상시간, 취침시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 시간인데 본인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다 다른 이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그것 때문에 못하는구나 라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굳이 그걸로 논쟁을 펼치진 않아요. 그런데 논쟁 펼치지 않는 이유는 내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네 시간을 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냐? 네,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니까. 적어도 내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기상시간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에 있는, 그리고 이 특히나 그 수면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서, 명상, 기도, 뭐 건강, 운동과 관련된 유익한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 나 지금 뭐 때문에 못한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말을 하는데 글쎄요. 글쎄요. 제 경우에는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만약 그런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은 전 말 그대로 그게 정말 핑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핑계는 대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명상할 시간이 없고 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뭐 자격증 취득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겠죠.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제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런 핑계를 막 대고 한다라고 하면 속으로 저를 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저는 제 스스로가 저를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자신을 뭔가 잘못된 점이나 나약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로를 한다라는 거는 별로 자극이 없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네가 그따위로 살면은 너는 반드시 꼬꾸라진다. 그렇게 사는 거는 병신이 나는 짓이다. 너는 병신같이 행동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면 결국은 쓰레기 같은 사람밖에 못 된다. 그러니까 그따위 생각, 그따위 핑계, 그따위 소리는 집어치워라. 이런 식의 비판, 비난을 제가 저에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제가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제가 게을러서 안 했잖아요. 저는 못했다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못했다? 이런 표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한 거니까 이건 못했다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죠.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쌍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안 한 거니까. 그쵸?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욕을 먹어도 싸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하고. 그러면 자극이 되거든요. 내가 이딴 것조차 못하는 건가? 오기가 생기고. 그래서 더 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5번째는요. 마지막인데 다이어리 활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제가 그 서브 노트 개념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썼냐면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썼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매일매일 쓰지도 않고 이제 뭐 하루 이틀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쓰고 있는데도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도 활용하고 있고 제 메인 다이어리도 매일 이 다이어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방법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선 건너뛸게요. 근데 통제 가능한 영역을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넓힌다는 거냐? 어떻게 넓힌다는 거냐? 한 번 더 그냥 리마인드, 중복이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이어리, 달력만 사용하고요. 달력에다가 아주 간단한 계획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실행을 합니다. 끝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이 별거 아닌 거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시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삶에 끌려다녀요. 몇 시에 기상해야 된다라는 목표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번 달에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되면은 통제 가능한 영역 자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은 내가 셀 아빠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냥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셀 아빠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시각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시각화. 그리고 저는 이 시각화 이꼬르 다이어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꿈, 목표, 버킷리스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 매뉴얼, 1페이지 정리라든지 매뉴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제 인생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이어리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있죠? 금전적인 부분 어디에 있냐? 다이어리에 있어요. 다이어리로 관리하고 있어요. 업무 시간 같은 거, 그 이외의 시간들, 조금 더 앞당기고, 조금 더 늦게까지 뭔가를 더 하고, 다 어디에서 관리되느냐? 다이어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상 시간에 이런 거, 어디에서 체크하고 다 다이어리. 그리고 책 쓰기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이어리. 그리고 독서를 한다든지 명상,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 다이어리. 여태까지 말한 것들 어디에 있느냐? 다이어리.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 다이어리. 통제 가능한 영역 넓히기, 이런 콘텐츠 아이디어 어디에다가 모아뒀느냐? 다이어리. 전부 다이어리에 하나에 모아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해되셨죠?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통제 가능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결론이에요. 여러분만의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준을 다이어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제가 활용해가지고 잘 만들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잘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금전적인 부분도 통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과 시간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상시간, 취침시간, 이거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 기상시간적인 부분, 취침시간적인 부분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돼서 이런 운동, 그리고 책 쓰기, 독서, 이런 자신에게 유익한 시간들도 전 무조건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경우는 다이어리를 활용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 영역을 넓히고 계신가요?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